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게 되네요. 지난주에 첫 번째고 오늘 이틀째인데, 지난주는 뭐 수업이라기보다도 그 주역에 대한 전반적인 거, 주역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태그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음양하고 사상하고 사상수를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공부할 때는 자 보세요. 주역은 항상 우리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주역은 음양학이다. 그렇죠? 주역은 음양학이에요. 그 다음에 주역은 괴상학이에요. 주역은 음양학이고 주역은 괴상학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주역의 전체적인 것, 주역은 지금 주역 중청건 1번에서 중지곤 2번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29번 중수감, 30번 중아리, 여기까지가 상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1번부터 64번째에 있는 수학 기재, 64번째에 있는 화수 미재 해갖고 여기 하경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64개 중에서도 제가 요것만 이렇게 따로 발췌를 한 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공통점을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건깨와 곰깨와 감깨와 지금 리깨가 있다라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서 주역은 음양학, 자, 그 다음에 양, 이 획들이 모여갖고 괴를 만들어갖고 이제 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자, 주역에서의 일단 음양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음양으로 두 개가 나뉜다고 했을 때 주역 공부를 하면은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역은 결국에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다, 나의 그릇을 아는 것이다 라고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수라는 거는, 자, 분수 나눌 뿐, 뭘 나누느냐, 결국에는 음양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음양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나갈 때 나가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 그 다음에 주역은요, 자그만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복희, 전설 시대의 복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고운자라고, 자, 복희, 그 다음에 문학, 주공을 거쳐서 공자까지. 그러는데 여기는 전설 시대에 있었고, 요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기원 전이었었고, 자그만치 복희에서 문왕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한 1700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에요, 보면. 그 다음 여기에서 주공에서 공자까지 넘어가는데 자그마치 5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역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 온 거는 한 5000년 전에 왔어. 그러면서 문자가 없던 시대를 해갖고서 네 분의 우리가 말하는 성인의 손을 거쳐서 여러 세대의 여러 사람의 지성들의 결정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1700년 후에,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것이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 문자가 없던 시대에 출발을 한 것이니까 단지 음양이라는 것과 괴상만 갖고 출발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복희 시대 때에도 물론 8개가 있고, 복희 시대 때 그 64개도 있는데, 문왕 때에 문왕께서 유리옥에서 64개, 지금의 주역의 1번부터 64번까지 들어가는 순서 배열을 문왕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주역은 5,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데 1700년이 걸리고 이쪽에서 이쪽에 오는데 500년이 걸려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지성들의 어떤 세대를 걸쳐서 시공간을 걸쳐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주역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역은 있잖아요. 주역을 요즘이 현대 사람들이 주역에 열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보다도 오히려 주역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습니다. 보면은. 근데 주역이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역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주역에서의 음양이 나오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면은 음양 나오면은 여기서는 항상 변화가 나와요. 음과 양이 사귐으로 인해 갖고서 격에서 오는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주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잠깐 삼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재는 천지인이라고 그랬었죠. 보면은 자,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나를 알고, 이것도 삼재로 가는 것이에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때를 알면, 그거를 알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수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과 수로 얘기하는 상수역과 그 다음에 어떤 도덕과 철학을 얘기하는 주로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의리역의 두 종류가 있다고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재를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주역 공부를 하면서 항상 엉뚱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자꾸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왜 삼재일까? 왜 이재는 아니고 왜 사재도 아니고 해필 삼재일까? 그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러게. 왜 삼재일까요? 말로 가능해요. 이게 지금 자연에서 벌어지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요 가운데 있는 만물의 얘기를 다루니까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요번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수하고 상하고 이제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자, 그러는데 재밌는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니콜라이 테슬라 아시죠? 보면은 369 아시죠? 369 게임이라고도 보통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숫자 369에 여기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두면서 여기가 뭔가와 우주와 무슨 연결이 됐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3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 오늘 사상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음의 극수예요. 노음수. 그렇죠? 노양수죠. 노양, 이게 노음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뭐가 또 있구나. 이쪽은 서양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도 3을 시작을 했고 여기도 어쨌든 간에 3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수는 수비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에서는 각기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고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6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구는 극수예요. 보면은 한 자리 수에서 가장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극수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삼재가 자 태극에서 나와갖고 태극에서 나와서 음양으로 분화가 돼서 그 다음에 사상이 되고 뭐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자 태극에서 출발해서 음양으로가 한번 변했죠. 자 음양에서 출발을 해서 사상으로 가요. 9번 변했죠. 사상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돼요? 8개로 가죠. 3번 변했죠. 3단계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삼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천부경에도 이 부분이 지금 거론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 예전에 천부경을 생각하니까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태극의 숫자는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국을 설명을 했을 때에는 요즘 말로 현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주 쉽다 그랬죠. 제로 포인트,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태극은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무국이 0이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서 나온 것이 1이에요. 자, 요게 태극수라는 것이지. 요게 태극수예요. 요 태극수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돼? 양과 음으로 이렇게 갈렸죠. 여기가 2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2개가 돼. 여기가 관련돼서 합쳐갖고서 버무려지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광절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태극에서 1이 분화돼갖고 2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 2가 다시 들어가면은 1로 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전 분들도 나름대로의 이런 식으로 다 말들은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369 시리즈를 그게 저기 술 먹을 때 하는 게임이라면서요. 나 그것도 또 묘했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주역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 주역이 두루주자 해갖고서 했는데 공부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는 왜 주역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좀 우쭐했던 게 있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별한 공부를 한다라는 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좀 그랬었어요 보면. 그래갖고 주요 공부 끝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술주자로 바뀌어서 그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369 게임이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이라면서 이게. 그래서 나 이것도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것은 없고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뭔가에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369도 어쨌든 간에 니콜라이 테슬라가 369를 얘기하면서 우주와 연결되는 369를 얘기하고 이분은 이제 전기 쪽으로 많은 과학적으로 해서 오늘날에 많은 발전을 갖고 온 게 사실 테슬라가 다 만들어 놓고 이뤄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요 369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요게 어쨌든 간에 음의 태음수, 노음수라고 하죠. 태양수 요거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도 낙서 지나가면서 동양의 역을 배우면서 나오는 수들을 제가 총정리를 해서 이제 풀어드릴 텐데 요 생각 한번 해보셔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굉장한 의미를 뒀어요 보면은. 그리고 요게 뭔가 근데 이것도 우리는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이라 그랬는데 술주자 썼는데 주역에서는 이게 술판 주역 공부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저기를 하면서 했다는 그런 어떤 우쭐했던 뭐 어줍지 않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연히 그냥 이어진 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재의 3은 예전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보다도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역을 신비다, 과학이다, 미신이다 그렇게 안 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주역 공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자, 우리가 주역을 왜 공부하냐? 미래가 불안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 불안감을 없애고, 그래서 이제 점이라는 하나의 그 방편을 이제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수 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정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보면. 그리고 주역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점의 기능이 가장 컸었어요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제가 또 뭔 말 할래다 잊어버렸어요. 가끔 잘 잊어버려요. 이따 생각나면은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주역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나의 괴상을 갖고 그 괴상을 해석하고 해독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벌어지는 상황을 괴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은 하나의 괴상이 나오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괴를 해석하는 방법이 10가지로 해석을 10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만 내가 점을 쳐서 하나의 괴상이 나와갖고 여기를 위로 아래로 상중하로 해갖고 10방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거하고, 내가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의 괴상으로 6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낼 수 있어. 뽑아내기만 하면은 답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면. 이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첫 번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순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천권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64개 중에서 순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지권 하나밖에 없어요. 섞이지 않고 순수한 거는 저거예요. 64개, 64분의 1 밖에 안 돼요 보면. 굉장히 우주 만물을 전부 다 64개 중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운은 저거 단 2개밖에 없어요. 저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순수하다라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마음이고 이건 땅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를 하는 것도 이 62개의 나머지의 롤 모델이 누구냐 이거지. 1번하고 2번 중천거운께하고 중지공께예요. 하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고 땅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근데 하물며 인간이 이 복잡 다단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순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역을 공부를 하면서 점을 쳐서 하나의 괴상이 나와갖고 그거를 해독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처한 사항을 사실은 괴를 만들 수 있으면 점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그거를 이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음양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서 뭐 의심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주역은 사실은 간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쉽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쉬워서 어쩌면은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꾸 찾아갖고 수로서 표시하고 물어봐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보면.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게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미래 삶은 결정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뭐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로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서양의 지성들이 주역을 한자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접근을 해갖고서 인류 문명의 많은 발전에 기여했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거를 좀 들여다보자고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제가 잠깐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음양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음양이 뭐냐? 자, 음양 하니까 지금 벌써
양하고 음이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인류 최초의 기호학이자 부호학의 사실은 주역이에요. 말로써 하면은 말에 갖춰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호, 부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를 할, 내가 아는 만큼 상상을 하면서 유추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보면. 그렇다면은 외우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요 짝대기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거를 양이라고 그럽니다. 한번에 쓸게요. 자, 요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보고서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해낼 수 있어요? 모습이 지금 어떤, 자, 음양하면은 항상 보면은, 자, 음양하니까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음양편을 공부할 때는요, 태극 속에서 태극이 움직여서 분화가 돼갖고 음양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법칙이 있어요. 좌양음우라 그래요.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누면은 상양 밑에가 음이 하예요. 그렇게 되죠,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하나는 양선 음후라 그래요.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항상 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음양을 얘기를 할 때는 얘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져가죠. 상대적이에요. 상상. 서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보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을 얘기를 할 때는 따로만 갖고는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양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이 나열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좀 간편하게 우리가 그거를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요 도표에서 한번 보시자고. 보면 양은 어때요? 이랬다 하나만 딱 아무 거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거는 이어진다, 이거는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음양을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자, 그래서 음양을 하실 때는 좌양 음우, 그 다음에 위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다. 그 다음에 양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 이 부분이 이따가 뒤에 가갖고 사상편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일단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제 짚고 가시고, 음양에 대해서 이제 항상 먼저 움직여 주는 것이 이제 양이라고 했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음양이 있는데 음양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태극 안에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 요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상대성이 있고 상부성이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간다라는 것이죠, 보면. 자, 요게 이제 음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죠, 보면은. 그래서 또 이거를 보면은 또 이제 여기가 양이고 여기다 음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인데 요거를 놓고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또 쉽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이 기운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 수는 없죠.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의 기운이 지금 점점 이게 커지죠, 보면은. 그래서 양이 극에 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 자리에서 음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양 따로가 있고 음 따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양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기운이 양이 됐다, 음이 됐다. 한 번은 양이 됐다, 한 번은 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갖고 거기서 뭐가 온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음양의 변화. 그 음양의 변화가 결국에는 그게 분수라는 것이에요. 네 분을 알아라 이거지, 보면은. 그래서 음양은 항상
양 중에 음이 있어. 음 중에 양이 있어. 자, 양이 점점 커져서 극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음이 생겨. 이 물구필반이죠. 보면은 극에 달하면은 변하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같이 상대적으로 상보성으로 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음양에서 또 하나 저기 할 거는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어떤 헷갈리고 저기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 양은 우리가 또 동적이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상대되는 거이 뭐예요? 음은 정적이다라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랬을 때 양은 개사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역의 가장 최대의 어떤 그런 그 명언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장 이렇게 딱 와닿는 거는 생생지 위역이라고 했어요. 보면 생하고 생하는 것이 여기다라고 했었는데 사사지 위역이 아니고 생생지 위역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 말도 그냥 지나갔는데, 자, 우리가 양을 뭐라 그랬어요? 생이라고 한다라면은 음은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요거는 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주역에서는 생생지 위역이라 그랬어요. 사는 안 들어가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태어나서 모두 이렇게 하는 거는 죽으려고 가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난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보면은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다 어쩌다 할 때에조차도 그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보면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양은 동이고 정이고 그러는데, 양은 움직이고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은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게 양이에요. 음은 움직여서 멈추거나 뒤로 빽하는 게 음이에요. 음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역에서 말하는 생생지 위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가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살려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활기를 찾아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역은 있잖아요. 그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양과 음이 있다라면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양의 관점에서, 남자의 관점에서, 힘 있는 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봤다고 일단 여기시는 게 공부를 하시는 데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은. 근데 주역은 양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 보면은 또 여사님이 계셨는데 여성 그 운동도 하시고 막 굉장한 그 뭐라 그러지?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만 나오면은 막 열받으시는 거야. 남성 우월주의고 남성이 먼저고 막 이런 쪽으로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주역 속에 나오는 어떤 글들은 남성 위주, 양의 위주로 봤기 때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은 어쨌든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양은 어디에서 나왔죠? 태극에서 나왔어요. 태극은 1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갖고 이제 2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369 얘기를 하고 또 삼지의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요 부분도 그 주역 공부를 또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산천양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면은 하늘은 세 개고 땅은 두 개라는 게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도 이제 수편에 가면은 나오는데, 수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음양이 있으면은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 음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한번은 양이 됐다 음이 됐다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교류를 해서 변화가 된다라 그랬었죠. 변화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은 사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음양이 사귀면은 뭐가 생겨요? 뭔가 생긴다는 거죠. 뭐가 생겨요? 오행이 생겨요. 음양이 사귀면은. 자, 음양이 주역에서의 이효가 사귀면은 이제 뭐 사상이 되고 팔계가 되고 팔계가 소성계와 소성계가 합쳐갖고 대성계가 돼서 64계가 되지만 음양이 교류를 해서 생기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오행이 생깁니다. 오행이. 자, 오행은 여기 뭐 다들 이제 명리 공부들도 지금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오행이 처음에 기운이 생성될 때에는 수화 목금토로 생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보면은 자, 수화 목금토. 근데 이것이 지상에서 유행이 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목화토금수 하죠. 보면 자, 목화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이따 사상편에 나와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이 수라는 것이 오행수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1, 2, 3, 4, 5는 위라고 이제 이 수에 처음 생길 때 수화, 목, 금, 토. 자, 1, 2, 3, 4, 5. 이게 이제 천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여기에다 이제 5를 더해 갖고서 이제 6, 7, 8, 9, 10이 되는데 요 1, 2, 3, 4, 5 이 중에서 홀수인 거는 지금 뭐예요? 1, 3, 5죠? 요게 3개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짝수인 2개 이게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 3, 5를 더하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2, 4를 더하면 뭐예요? 6이에요. 이게 음의 국수고 이게 양의 극수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오행이 나오면은 음양이 생기면은 교류를 하면은 반드시 오행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오행이 또 오행끼리 얽혀지면은 또 뭐가 생기냐면은 식간과 십이지가 또 생기죠. 보면은 이 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식간과 십이지도 훑고 지나가야 돼요. 보면은 왜냐면은 오행이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팔계 자체도 오행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왜 식간이고 이것도 왜 십이지냐 이제 보통들 이걸 자꾸 그냥 있으니까 있지 뭘. 그게 아니에요. 보면 오행 천수 곱하기 음양 하니까 10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6부터 시작이 되죠. 지수부터. 요것도 음양 하니까 또 12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간과 12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60 갑자가 되고 주역은 64개예요. 그러니까 오행 공부를 하는 거는 식간 12지로 이루어진 60갑자를 공부하는 거고 주역은 음양으로 나누어진 64개를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음양을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좌양 음우 위가 상양 밑에가 하음 그 다음에 양이 먼저 양성 음우 요게 기본이에요. 보면 항상 양이 먼저 움직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생지 위역이다 해갖고서 움직이는 거는 하여간 다 양. 그리고 어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전부 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위안이잖아요. 보면은.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명리 공부도 하시고 뭐 하니까 음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은 수없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플러스 이거 연속 불연속 뭐다 그러는데 이건 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더해주는 거는 또 음은 또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보면 여기까지 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상편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는 해오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아 밴드가 입하고 다른 그거는 그냥 입회 그 수강 신청한 거고 네. 밴드는 이걸 이 방송을 집에 가서 그냥 보실 수 있게